보관비 계산 2강입니다. 보관, 하역, 유통, 가공비 계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 첫째, 보관, 하역, 원가 산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여기에 필요한 작업 정의, 물류센터 인프라 정의, 표준 원가 산정 기준, A사의 보관, 하역, 유통, 가공비 산정 사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관, 하역, 유통, 가공의 원가 산정 흐름은 원가에 필요한 자료의 원천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첫 번째 단계로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보관, 하역, 유통, 가공에서 작업의 정의를 하고, 스텝 2에서 물류센터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정의와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작업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표준 작업 시간을 측정하고, 스텝 5에서 작업 공수 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 물동량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물론 해마다 물동량은 다르게 되겠죠. 아니면 올별로 물동량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스텝 7에서 적정 인원이나 수량에 대한 산정을 하고, 스텝 8에서 표준 원가 산정 기준을 정비하게 됩니다. 스텝 9에서 보관, 하역, 유통, 가공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산정 사례 한 기업을 선정해서 간략하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정의, 인프라 정의, 특정 인원수 산정, 표준 원가 산정 기준, 보관, 하역, 유통, 가공비 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별 비목비, 보관 작업에서 일어나는 입고비 중에서도 입고 건품 작업비가 있을 것이고, 이 입고 건품 작업비에는 변동비, 변동인건비, 변동하역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인건비는 입고 담당 작업자의 급여, 임금, 상여, 퇴직급여 충당금, 임시 고용원의 기타, 복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기초로 배분합니다. 입고 작업도 하고 주고 작업도 한다든지, 또는 피킹 작업을 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동하역비, 지게차의 어떤 연료비라든지 유지비, 동력비, 타이어, 부품비, 배터리비, 기계수선비, 즉 지게차의 유지비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그래서 복수 작업이 공통으로 발생한 것은 작업시간 또는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전년 실적액을 산출하게 되면 전년 실적액을 기준으로 표준을 잡고, 그 표준에 대한 이월 또는 당해 연도의 기준 금액을 정하게 되겠죠. 입고 건품 작업의 고정비, 입고 담당 작업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건물 설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세금과 공과, 광열비, 사내금리, 기타 이런 부분이 이제 고정비에 속하죠. 고정비도 복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기초로 배분합니다. 동일 건물이나 설비를 복수의 작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의 면적비로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업의 정의. 앞서 비목별 설명에서 입고 작업만 설명을 드렸는데, 추고 작업비도 당연히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를 하고 있겠죠. 샘플로 입고 작업에 대한 내용만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고 작업에는 하역 작업, 평치 이동, 엘리베이터 이동, 적치 이동, WMS 정보 입력 작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역 작업에는 준비 작업, 하차, 검수, 분류로 구분을 하고, 준비 작업은 한 개 팔레트 분량의 제품을 하차하기 전에 필요한 작업으로 팔레트 준비 작업, 입하장 확보, 정리 등 기타 하역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말하고, 하차는 한 개 팔레트 분량의 제품을 내리는 작업, 검수는 한 개 팔레트 분량의 제품 수량,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 분류는 한 개 팔레트를 평치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즉 팔레트 위의
제품 정리 및 고정 작업. 두 번째, 평치 이동은 한 개 팔레트를 지게차를 사용해서 임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이동은 한 개 팔레트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임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적치 이동은 임시 장소에 있는 한 개의 팔레트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렉까지 이동한 후에 해당 렉에 보관하는 작업. 정보 시스템 입력, 제품의 바코드 정보와 렉의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 이렇게 작업을 정의를 하는데, 이 작업의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작업별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조사의 정의입니다. 실물 재고 확인과 재고 수량의 오류 발생 시 재조사 또는 수정 작업으로 구분하는데, 실재고량 확인은 WMS 자료와 창고의 제품을 비교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고 1인 작업자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재고 오류 수정, 실재고량 확인 결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실행하는 수정 작업을 말하며 수정의 종류 및 처리 시간, 측정 오류 발생률을 반영합니다. 정리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출하 완료 후 창고 정리 및 보관 효율 향상을 위해서 1년의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로케이션 정리라든지 팔레트 정리, 반품 정리, 환경 정리 작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 정리는 1일 출하 완료 후에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렉별 제품 배치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팔레트 정리, 1일 입출하 완료 후 사용 가능한 팔레트 및 폐 팔레트 잔여량을 각각의 보관 장소에 정리, 적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반품 정리, 착화 불량, 고객 변신, 정책 반품, 인수 거부 반품, 연기 반품 등의 사유로 발생되어 회수되는 제품을 CDC 입고 및 재출고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보관 및 정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센터 정리, 1일 입출하 완료 후에 각 요소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처리하거나 주변 환경의 정리를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피킹 작업은 출고 작업의 전 단계로 사전에 출고 물량을 각 로케이션에서 팔레트 단위로 적출하는 작업을 말하고, 주문 확인, 제품 추출, 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문 확인은 작업자가 사무실로 주문서를 받아 확인하고 지게차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하며, 제품 추출은 작업자가 제품을 추출해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입니다. 검수는 추출한 제품과 주문서상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출고 작업의 정의입니다. 피킹된 제품을 출고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검수, 평치 이동, 상차, 팔레트 회수 등의 작업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검수는 한 개 팔레트 분량의 제품 수량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 평치 이동은 한 개의 팔레트를 지게차를 사용해서 임시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 상차, 팔레트 단위로 피킹된 제품을 차에 실는 작업, 팔레트 회수, 출고 작업이 완료된 후 남은 팔레트 회수 작업으로 팔레트 회수 및 출고장의 정리 작업을 말합니다. 물류센터 인프라 정의, 입고 작업은 창고의 적재 면적, 통로 러비, 입고장 면적, 출고장, 층수 등의 센터 인프라 특성별로 요소 작업의 표준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특성별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에서는 총 면적과 적재 면적, 용적, 분산, 액수만 나타냈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장이라든지 입고장 면적, 통로 러비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야 표준시간을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는 22대가 있고 작업시간이 입고, 적치, 피킹, 출고, 재고관리를 구분은 제품 구분입니다. A, B, C, D, E, F, G, H 제품별로 작업시간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이 작업시간은 제품 구분별 물동량에 따라서 표준 공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구분별 작업시간을 선정하는
표입니다. 물류센터 작업시간은 팔레트 표준 용적을 조사하고 물동량을 조사한 다음에 1일 평균 팔레트 물동량이 산정이 되면 표준공수를 적용하겠죠. 아래쪽에 표준공수는 단위당 작업시간, 즉 표준시간 곱하기 물동량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표준시간은 취급량 한 단위를 취급하는 데 소요되는 공수를 뜻합니다.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조건과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의 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동량이 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공수는 월별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동량에 따른 피크타임 총 작업시간을 산정하게 되고 적정 공수를 산정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적정 인원이나 적정 지게차 수를 산정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직접 일용 작업자의 일평균 실작업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기준으로 하고 피크타임 작업시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죠.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동량, 처리 피크타임의 작업시간을 정리하고 모델 그룹에 따른 팔레트 표준 용적 기준표를 적용하게 되겠죠. 작업자 적정 인원은 예를 들면 출고 작업시간 곱하기 물동량 나누기 7200 피크타임 2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에 따라서 나누기 하는 숫자는 달라지겠죠. 지게차 필요수는 지게차 표준 작업시간 곱하기 1평균 팔레트 취급실적 나누기 피크타임 작업시간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표준 원가 산정 기준을 변동비와 고정경비로 구분해서 보면은 먼저 변동성 간접경비는 전기사용비, 물류센터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죠. 동절기 전기난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난방기 가동기간과 비가동기간을 구분해서 연간 월 평균 지급을 하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난방비, 물류센터 연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도 사용비, 물류센터 연면적 기준을 적용 기준으로 삼게 되고 고정성 간접경비는 수선비, 소모품비, 물류센터 유형별로 적용이 되겠죠. 승강기 유지 보수 점검 계약서상 점검료 기준을 한다든지 무인경비, 사용비, 통신비, 청소 용역비, 경비 용역비, 제세 공과금, 수도 강렬비는 산정 기준을 정리해서 이 기준에 따른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하에 유통가공비 산정한 회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동비입니다. 재료비는 포장재, 라벨, 바코드 스티커 등을 이야기하고 인건비는 시간의 수당, 작급, 즉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지급은 작급이라든지 경비에는 전기료, 냉난방비, 통신료, 지게차 유지비,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필터, 작동유, 구동 엑셀기어, 타이어 등등이 있죠. 이 사례회사의 경우 전력비를 전기료와 냉난방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한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게차 유지비는 특성에 따라서 고정비의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서는 이제 지게차 유지비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고정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임금, 급여, 상여, 퇴직급여, 충당금, 지게차 운전기사분이라든지 사무직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말하고 법정공익위생비는 임금성 경비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 고용보험료 등이죠. 감가상각비는 지게차 2.5톤 트럭 17대, 내육연수 8년, 렉 세대수와 내육연수는 5년으로, 임차료는 물류센터 임차료, 물류센터가 3,000평이고 지게차 임차료는 지게차 렌탈료 적용했고 화재보험료, 중대재해배상보험료, 그리고 지게차 보험료가 있고 소모품비에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복사용 장부, 열쇠, 건전지 등이 있는데 소모품비는 1년 이내에 소모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죠. 자, 일반 관리비의 고정비는 수도 관리비, 수도료, 가스로, 전기 등 에너지 비용, 지급수수료는 보안 경비, 청소 영역비, 전기안전관리 영역비, 방화관리 영역비. 자, 세금과 공과에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부담하는 세금 및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으로 직접적인 영업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공적 비용을 말합니다. 기타 일반 관리비로는 피복비, 경조사비, 행사비, 사무용품비, 수선비, 광고 선전비 분류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정액법으로 잔존 가치는 제로로 계산했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을 실시하고 있고 잔존 가치는 제로입니다. 지게차 내역연수는 8년으로 했고 렉은 5년, 정보시스템은 5년으로 내역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지게차 구입비는 3,050만원, 지게차 렌탈료는 월 63만원, 정보시스템 개발비는 5억, 렉은 세일당 2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임차료는 평당 월 4만원입니다. 보관비 1강에서 2.5톤 지게차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 이 지게차 보험료에 대한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본 책임보험, 기계손해보험, 운전자 상해보험, 종합보험 패키지, 화재 도난 특약이 있는데 현장 내 운행만 하는 지게차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 및 시설보험 중심으로 우리가 설계하게 되고 도로 운행 등록 지게차는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대상입니다. 차량 등록 여부 확인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관비 1강의 자료 원천과 앞 페이지의 이 회사의 산출 기준을 가지고 실제 집행한 변동비, 고정비 금액을 살펴보면 변동비에서 재료비가 975만 3천원, 시간 외수당 작급이 2억 6,218만원, 전기료 냉난방비 1억 3,266만 천원, 통신료 203만 6천원, 지게차 유지비 965만 2천원 해서 변동비가 4억 1,528만 2천원으로 집계되었고 고정비에서 인건비는 임금상여 대충금 합쳐서 23억 4,992만 5천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반관리비에서 업종복리후생비 2억 4,024만원, 그래서 경비에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성호품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고정비로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 기타 일반관리비,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납비를 합쳐서 34억 2,023만 2천원으로 집계되었고 연간 원가는 38억 3,551만 4천원으로 실적이 집계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친 금액이 38억 3,551만 4천원으로 집계되었고 시간당 비용을 환산할 때 조업도 기준은 이 회사의 경우 12개월 월평균 작업일수 22일 1작업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비용을 환산해서 원가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관하역 유통 가공 및 산정을 위한 작업 요소의 정의와 그에 따른 표준 작업 시간을 제품별로 산출한 사례를 나타내었고 A사의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서 경비 항목별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송비와 물류센터의 CBM당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은 다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고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